그 한현님, 네, 그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피로감이 네,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민생 투어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일각에서는 민생 투어보다는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늦었다 빨리 음,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진영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 한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두 개 중 어디입니까? 제가 이제 저는 뭐 윤석열 그 후보를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정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다음 대선은 지방선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3개월 간격으로. 예, 3개월 간격.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공천권을 내가 누구하고 손잡고 지방선거를 나가야 되나가 다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 지금 후보하고는 한 번도 뭐 밥을 먹어보거나 뭐 이런 접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공천권을 생각한다면 기존에 당에 있던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아무래도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공천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기존에 이제 일종의 그 당 주변의 커넥션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당이 있고 당의 외곽이 있잖아요. 외곽에. 근데 이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한 20배 정도는 넓어요, 관계자들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를 자기가 하고 지지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 공천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총장 후보는 당 밖에서 지방선거를 내가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손잡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적어도 그런 사람들하고의 네트워크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뭐 자기가 대통령은커녕 대통령 후보가 된다 안 된다 보장도 없는데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음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된 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싹쓸이하게 돼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뭔가 이 대선에 지금 참여하려고 지지를 하려는 뭐 이런 그 구청장이나 뭐 시장의 도지사나 하다못해 시의원 후보자까지도 다들 나는 공천을 그럼 내가 누구하고 손잡고 공천을 받아야 되나 이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 밖에 있을 때 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기타 뭐 이렇게 나가려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조직이 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야만 그 사람들의 서포트를 받습니다. 아니 들어가서 만나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거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은 자 일단 지금 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누구랑 손잡고 가겠다라는 후보들이 대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대표가 왜 표를 많이 얻었겠어요? 다 그게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 입김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내 투표가 한 37% 얻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주 후보, 한 15% 얻었나? 그러니까 다 합치면 사실 그게 60% 돼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그 위상이 여전히 불안정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아마 후보한테 이렇게 페이버를 주지는 못할 겁니다. 왜요? 왜냐면은 자 본인도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 대표를 한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 대표 끝난 다음에 본인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 대표 기간이 이제 2년인데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대선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기면 이제 이준석도 뭔가 자기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방선거를 어떻게 나가볼 생각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볼 것도 있을 거고. 그러려면 지금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당의 중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집을 가면 어머니가 둘 있어요. 그죠? 친정 어머니 있고 시어머니 있고.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어머니 말을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시어머니 말하고
친정 어머니 말하고 누구 말을 듣겠어? 친정 어머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니도 존중을 하겠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보다는 친정 엄마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겠지. 이게 이준석 대표의 이제 상황이란 말이야. 그 친정엄마가 그럼 누굽니까? 지금 누구겠어요? 결국 이준석을 지지해주고 응. 선거나 이 후보 시절에 지지해줬던 사람들, 응.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아무래도 김종인 또 들어가네.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중립적으로는 하겠으나 그러나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친정 어머니 엄마의 말에 끌려가는 게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가요, 상황이? 이 사람들이 호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라이벌 의식 강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그 유승민 개파가 지금 최대 개파 형성하고 있고 여기 똘똘 뭉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아마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 가능하냐고요? 그 내가 볼 때 정치라는 불가능하죠, 게 정치라는 게 가능과 불가능을 떠나서 가능하게 만들려는 게 정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부산시장 대선에 나가겠다는 의도가 정말 뭐 대통령이 되려고 나간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TK는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자기가 부산이 분열돼 있으니까 부산에 이거를 자기가 끌어안으면서 뭔가 중심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유승민 후보하고 뭐 이렇게 거기에 자기가 지지선을 하고 나중에 빠지고 대신에 부산시장을 나간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미루는 가운데서 네. 외곽 조직 외연 확대를 한다 네.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한테 플러스가 될까요? 어차피 들어와서 경선을 해야 된다고 이런 봤을 거죠. 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외곽에서 지금 윤 총장이 준비할 게 뭐냐면 지지자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나가고자 하는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시의원, 도의원, 광역시의 그 시장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부산시장 후보 이런 분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어차피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당원일 거 아닙니까? 당원 그렇죠 당원일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나는 그러면 가면 윤석열을 같이 가겠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입당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백그라운드를 세우고 백그라운드 들어간다? 살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달랑달랑 들어가 버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그 중진의 사람들이 들어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때리면 패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방 안에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면 문 잠궈버리고 때리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끌려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그런 자기 외곽에서의 자기 동지들, 이 동지라는 거는 아 저는 윤석열 지지합니다 이런 동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3개월 대선 끝나고 3개월 뒤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 동지로 묶어서 그 중에는 국민의힘의 당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어떤 유력한 그 후보와 라이벌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안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 방어막을 쳐야만 나중에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이런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해오더라도 이 사람들이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적과 동지의 질서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의 동지가 적들은 분명히 있어. 그럼 윤석열의 동지가 누구여야 되느냐 이 문제야. 그렇다면은 그 지금 현재 당에 안 들어가고 그 결정을 미루는 것을 일단 잘한 선택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현재는 잘한 선택인데 그 오케이. 일주일 동안을 음, 지방 투어를 다니는 거 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그걸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를 많이 접촉을 한다. 그 사람들을 윤석열 편으로 얼마만큼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적어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 중에 윤석열과 함께 경기도지사를 나갈 사람이 누구냐. 서울시장 중에는 그러면 윤석열과 함께 서울시장을 나가려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도 그랬고 그다음에 하태경 현 의원도 뭐라 그랬냐면은 과거 안철수가 그런 식으로 뭐 치과 의사인가 그 양반하고 뭐 이렇게 강연에다 뭐 지방으로 쭉 돌고 지지자도 많이 확보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저 모양 족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뭐 마찬가지로 지방 투어 해봤자 뭐 안철수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지방을 돌았던 얘기는 그냥 지지자들 만나겠다. 그래서 자기 인기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확산시켜 보겠다라는 그 정도였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윤석열 총장의 지방 투어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아까 그거예요.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을 얼마 이 사람들 중에 윤석열과 함께 가겠다는 사람들을 아, 목적이 더 구체적이다. 그렇죠. 지방선거를 염두에 음, 둔 투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투어를 하게 되면 이 투어는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 오전에 뭐 잠시 얘기 나눴지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변인으로서 이제 그 조선일보 TV 조선입니까? 하여튼 논설위원 조선, 네. 이동훈 예, 논설위원을 이동훈. 임명을 했는데 좀 이동훈 논설위원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이동훈 논설위원 얘기를 좀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나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의원님은 그 대변인으로서는 좀 안 맞다라고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대변인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어떤 메시지보다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어떤 에토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딱 카메라나 이런 사람들이 비춰졌을 때 얼마만큼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동훈 그 대변인은 그러니까 조선일보 굉장히 스러운 면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말하는 게 후나 메시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틀린 말은 없던데. 내가 틀린 들은- 말은 없어. 응. 그래서 사실 메시지에 우리가 그 틀린 말이 없다는 건 로고스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에토스라는 거야. 그 사람의 우리 말 그래서 신은 서판이라고 하잖아. 자기의 어떤 신 이렇게 딱 외모에 비춰지는 여기서 뭔가 호감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말 그 어떤 소통하는 어떤 그런 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동훈 대변인은 아직은 그 조선일보에서 있었던 약간 보수력이 안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단톡방을 만들었대요 카톡에서.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간사를 또 하나 세웠대. 뭐 어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우리는 이동훈 대변인하고 직접 저거 소통을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 간사가 왜 필요하냐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전형의 꼰대 방식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 후배님들을 위해서 뭐 이런 소리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선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기자들한테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지금이라도 그 대변인을 좀 복수 체제로 하는데 좀 여성 대변인을 한 사람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언뜻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글쎄 뭐 지금 딱이 떠오르는 사람은 지금 없는데 좀 그 젊은 여성 대변인이 저는 오히려 뭔가 신선하게 느껴질 거고 그럼 그다음에 문제 그 고민정 대변인 쓴 것처럼 그런 그렇지. 예, 그리고 또 그 여성들에게 또 전달하는 때는 또 여성들이 어떤 같은 필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 때, 그러니까 대변인이 제가 볼 때는 꼭 한 사람만 두지 말고 좀 젊은 청년 대변인도 있고 여성 대변인도 있고 뭐 이동훈 대변인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역할에 따라서 주제와 아젠다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젠다에 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뭔가 그 메시지 나갈 게 있다 그러면 그 청년 대변인을 써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여성을 통해서 뭔가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여성 대변인을 써서 하는 그러면 거고. 이동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관련돼서 할 때는 이동훈 대변인 하면 되겠네. 뭐 그럴 수 있겠지. 그 사람이 언론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치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소통 스타일이 물론 기자들한테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로서는 저는 이제 별로 안 좋다. 그 제가 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이번에 뭐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보다 자신이 당대표가 됐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당길 힘이 그 당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더 세다고 한 데는 더 뭐라 그럴까 높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왜냐면은 이제 나경원 그 전 대표가 윤석열 총장하고 되게 친하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몇 군데에서 들었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서울대 다닐 때 되게 친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나경원 대표의 부군이신 판사 그 분하고도 또 되게 또 친하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꼭 그룹 멤버들이 되게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나경원 이제 전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 간에 아무래도 뭐 오랫동안 알았던 뭐 대학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그 사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가깝겠죠 마음이. 그리고 뭐 나경원 전 대표가 윤석열 총장 대학 다닐 때 뭐 소개팅
소개팅도 몇 번 시켜주고 이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아, 되게 그래요? 친한 사이들이에요. 제가 알고.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옛날 얘기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윤 총장이 지금까지 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사이 안 좋다고 얘기한 사람 없는데 다 친하다고 그러는 근데 이제 거야. 결정적으로 저는 어디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감을 잡았냐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법원으로부터 이제 권리 남용으로 뭔가 이제 뭐 징계 어쩌고저쩌고 올라갔다 그게 이제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난 게 아니라 이제 그게 각하? 각하가 돼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복귀한 날 복귀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일요일 날 출근해서 나경원 그 저기 전 대표에 관한 소송 7건을 다 기각 사인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결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거기서 올라온 안이 두 가지 다 올랐겠지 뭐. 근데 뭐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게 과거에 자기가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기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법률적 검토가 됐으니까 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게 뭐 이게 유죄가 돼야 될 거를 뭐 무죄로 그렇죠. 해줬다는 건 아닌 것 만약에 같고.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그랬다면 그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예. 어차피 할 건데 그 의미가 좀 특별하다는 거지. 자기가 이제 그렇게 돼서 다시 복귀해서 첫 번째 한 게 나경원 전 대표권의 소송에 대해서 7건에 대한 기각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겠지. 물론 그거는 언론에 나온 이야기고 언론에 나온 얘기. 예, 언론에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그러던데요. 언론에 나오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뭐 힌트 좀 줘봐요 뭔지. 아니 뭐 선거는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하부 조직 간에 이렇게 뭐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가 슬쩍 들리던데 그거 아시는 거 없으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그 이제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전국 조직을 꾸릴 때, 그 이제 선거 조직을 꾸릴 때 아마 그게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다. 그래서 아마 원래는 윤석열 총장의 전국 조직을 좀 준비하던 그런 사람들이 뭐 나경원 그 대표 쪽하고 이제 결합이 됐던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 친한 후배가 그 조직 체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일을 계속 조직을 해왔다가 그 나경원 대표 또 하고 연결이 같이 또 연결돼서 됐었구나. 했었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아마 나경원 대표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총장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좀 제휴를 하려고 했던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 한쪽에서 관측은 뭐였냐면 아니다. 나경원은 당대표가 되면 홍준표하고 손을 잡을 거다라는 관측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가 그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2년 동안 당대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홍준표하고 손을 잡고 자기의 지방선거 체제를 이제 다시 구축하는 홍준표 나경원 이 체제로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풍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 이제 그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나경원 그 윤석열 궁합보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 이준석 당대표와 이 윤석열의 이 조합이 그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결합이 뭐 지지를 끌어올렸다 보여지진 않고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가 뭔가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들이 있는데 이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스윙 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로 뭐 국민의힘을 자기가 어떤 뭐 노선이나 이런 거에 동의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또 지지하고 하니까 뭔가 변하는 것 같으니까 재밌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거지. 근데 이런 스윙 보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금방 또 돌아선다는 거예요. 금방 돌아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벌어지면 아마 그 사람부터 제일 먼저 돌아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간에는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쌓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쌓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스타일을 좋아할
있겠냐 싶은 생각도 있어요. 난 별로 안 이게 별로 본인의 어떤 그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가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안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는 자기가 지금 당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도 말한 그 두 어머니, 시어머니, 친정 어머니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친정 어머니 쪽이 유승민계라든가 하태경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윤석열하고는 굉장히 각이 서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봤을 때 좀 쉽지는 않겠다. 둘 간의 호흡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 다음에 윤석열 내부에서도 아마 갈등이 있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다. 최대한 이거를 우리 세력을 구축을 한 다음에 이 세력을 가지고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근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지금 후자 쪽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후자가 맞다고 보는데 이동훈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전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표가 다르지 않다 얘기하고 이제 뭐 하면 그렇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장해찬 그 평론가가 얘기를 했죠. 택시 타고 갈 수도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장해찬 그 사람은 평론가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이 직접 만나갖고 이제 해왔는데 장해찬 그 평론가 대표가 그 얘기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할 때 자기 혼자 생각으로 썼겠냐고. 당연히 그걸 윤 총장한테 물어봤겠죠.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윤 총장이 보고 아 그래 오케이 하니까 메시지가 나간 거라고 봐야 하는 게 옳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실제 마음은 이게 장해찬 평론가의 마음과 좀 같다고 봐요. 다만 자기를 지지해주고 뭔가 킹메이크를 하려는 그 그룹들의 생각은 그 이 대변인의 어떤 그런 마인드라서 저는 이 두 개가 지금 윤석열의 진짜 진심과 이 사람을 끌어가려는 이제 그 조직의 여기 핵심들 사이에 그 생각이 좀 다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총장이 뭔가 자기 마음에 이거를 정말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본인이 싸움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사가 끼기 시작을 하면 이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달 말에 정치 재개 선언한다 그랬고 그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그랬고 이준석 대표는 8월까지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8월까지는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8월 안에 제가 말씀드린 8월 안에 최소한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 20명 정도는 모으면 20명 정도는 나는 윤석열하고 갈 거야. 아 오케이 라는 사람들을 확보하면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곽에 국회의원들은 못 움직이지만 최소한 뭐 전 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이런 데 출마하려는 그런 정도 출마를 할 누가 봐도 알만한 그런 보수의 어떤 우파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지지 세력을 확보하면 그때 들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경필 만약에 뭐 전 지사 같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가지고 계속 끌어내갖고 그게 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세력을 안고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 근데 8월 말에 이게 다 완성이 되겠느냐는 거야. 그러면 조만간에 각 그룹별이랄까 개개인별로 해가지고 나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합니다 하는 선언들이 이어지겠네요.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본인이 지방 한 바퀴 돌아서 자기 홍보 한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홀로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순간부터는 이제 윤 총장이 대견하지 못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